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요 시기에 보여드릴 꽃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좀 찾아보니까요. 아, 제가 유채색 황화하고 개나리 색계 황화 두 가지 이제 제가 화통을 안 씌워놓은 게 있었는데 분갈이 하면서 땄던 모양입니다. 개나리 새끼는 있는데 유채 새끼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번에 제가 땄던 모양입니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이거를 왜 땄는지 제가 땄는가 봐요. 그리고 옆에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자 일단 따보겠습니다. 요거는 개나리 새끼로 보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따서 이제 두 개를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 요거를 고정을 해서 아이고 이렇게 되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땄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 따서 좀 포일을 벗겨놔 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기에 이제 자연에서 예를 들어 묻히지 않은 상태로 떻게 생겼나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둘 다 이제 개나리 새끼 특징은 엽록소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통을 씌우지 않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가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특징이 있다. 이제 그 특징이 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표가 납니다. 자, 지금 확대를 안 한 상태로 보면은 요 가해 부분, 제가 요 화판의 가장자리 부분이 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난초가 그런 난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물론 지금 유채 새끼는요, 지금 이거 둘 다 이제 개나리 새끼인데요. 유채 새끼는 지금 요 중간에 허옇게 벗어져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그 색깔이 노란색이냐 죽음색이냐 요 차이로 사람들이 좀 헷갈린다고는 하는데 연한 노란색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난초를부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요 정도 확대면은 아이고 이걸 이동을 해야 되네요. 일단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까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상하네. 자, 지금 이제 검정색 바탕이라 노란색보다 더 연한 거의 이제 백황색으로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요거를 조정이 가능하던가요? 자, 하면은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갖고 하죠? 이게 뭔가를 만지면은 이게 되던데, 밝기 조절이 어떤 게인가? 잠깐만요. 밝기 조절이 못 찾겠네요. 어떤 여기인가요?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약간 어둡게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편하네요. 자, 이 상태로 보시면 자, 요 가장자리 쪽이에요. 가장자리 쪽이 노란색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대로 요 아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산에서 다른 거보다 이 녹색 자체가 여기 지금 바탕이 전부 다 녹색 아닙니까? 이 녹색 바탕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을 경우, 그리고 기부 쪽까지 그 녹색이 있다, 또는 약간 더 노랗게 보인다든가 이럴 때는 이 가장자리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 가장자리로 노란색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밑으로 갈수록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개나리 새끼 황화만이 그 기부 가까이까지 노란색이 내려와요. 예, 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색깔로 아무리 제가 해봐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찾다 이거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의심되면은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가 개나리 새끼 황화는요 10개 중에 7개 정도가 뿌리가 약간 노랗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갖다가 그 다음에 피워보시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에 있을 때 산에서 채집이 이제 만약에 이 산에서 나왔어요. 산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10m 안쪽으로 있는 경우는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종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종류로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좀 제가 표현하면은 한 운동장 크기 정도, 그보다 좀 더 넓거나 이런 정도로 넓게 퍼져 있거든요. 산반이나 소심처럼 밭을 이루지를 않아요. 그 산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또 안 나오는 산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산은 그 산 전체에 나오니까 그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산을 꼼꼼하게 탐색을 해보시면 추가로 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 경험이 뭐냐면 그 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초창기에 황화를 알려드릴 때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죠. 중반까지 후반까지도 그랬네요. 제가 여쭤봅니다. 어느 산에서 캤냐고. 그러면 당연히 가르쳐 주죠. 산은 가르쳐 줍니다. 캔 자리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꼭 찾습니다. 왜냐면 캔 자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 산이 필요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저 산을 가르쳐 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예. 그러니까 그 특징을 알면 그런 정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요. 한 산은 유채 새끼, 개나리 새끼 그렇게 같이 안 나와요. 한 산은 개나리 새끼만 나오고 바로 옆 산인데 한 산은 유채 새끼만 나오고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왜 밭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씨가 날아가서 떨어지면은 그 씨 중에 전체가 다 예를 들어 황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인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만약에 황화로 다음 그 후손을 황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면 그 몇십만 개 또는 몇백만 개 중에 한두 개일 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산반이나 그런 거 밭을 이루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대략 뭐 2, 30평 또는 커야 뭐 100평 정도, 좀 더 크면은 한 1000평 정도까지 있긴 있네요. 제가 산반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 데서 오랫동안 그 산책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보통 있는데 이 황화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추가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끝하고 안쪽하고가 조금 더 진한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물론 더 진합니다. 여기가 1번이면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연한 3번입니다. 요 차이를 육안으로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마찬가지죠. 이게 명명품이에요.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명명품이 아니고 요건 명명품입니다.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명명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산채를 한 그 난초고 이쪽 거는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예. 자, 역시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래까지 여기까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녹색이 밝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죠. 아래 우이 진합니다. 우이가 물론 더 진하고 요 특징.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난감하죠. 이게 더군다나 실물도 아니고 영상으로, 그것도 스마트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스마트폰은 디지털이라, 디지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몇억만 몇십억만 화소가 되면은 따라갈라나 몰라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저희처럼 색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전문가, 아주 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회사별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삼원색이라 하는데 그 색깔을 첨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객층에 맞춰서 하는 거죠. 고객층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 중에 가끔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요. 급한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색화는 괜찮아요. 주구마나 홍화나 뭐 자화. 근데 이 황화는 채도 명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조금만 달라도 그 다른 건데, 일반 보통 분들은 그 다른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해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때로는 다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면,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정말로 그렇게 황화가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찾았을 겁니다. 예, 많이 그대로 산에서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어느 일정 시기에 많이 없어졌다는데, 그때 아마 같이 소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황화, 요즘 저 구독자분들 중에 황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또 철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기회가 되는 대로 황화는 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감사합니다.